네, 최근 한 달 새 10곳의 증권사가 네이버의 목표가를 많게는 35%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. 이 부정적 평가의 중심에는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엔데믹 전환기에 네이버 커머스 사업의 전략은 무엇인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임 기자, 시장에서 이제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 특히나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?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이 추세다 보니까 예. 이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요. 2020년 온라인 유통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18.4% 늘었지만 지난해엔 15.7% 증가했습니다. 네, 올해의 경우에는 이 표를 보면 현재 집계가 완료된 5월까지 1월에는 9.1%, 3월 7.9%, 5월 11% 등 이 전반적으로 이 예년에 비해서 전반 이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입니다. 또 경쟁 업체에게 뒤처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.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에서 네이버가 쿠팡에게 밀렸습니다. 네이버 커머스에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또 대신증권 역시 네이버의 성장성과 관련해서 커머스 수익성 개선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쿠팡이 처음으로 네이버를 넘어섰다는 건데 쿠팡은 그럼 이렇게 치고 나간 핵심 비결이 뭘까요? 네, 이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쿠팡의 서비스죠. 이 로켓 배송. 네, 이 로켓 배송을 지금 그 일반 가입자는 이 어느 정도 금액을 채워야 되는데 이 제품 하나만 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와우 멤버십 이 회원이 현재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2020년엔 600만 명에서 50% 늘어난 건데요. 지난 1분기 동안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한 적이 있는 활성 고객 수가 1,800만 명 정도인데 그중 절반이 이 매달 회비를 내는 유료 회원인 셈입니다. 물론 매출 또 거래액과 함께 적자 폭도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성은 따져봐야겠지만 고객 1인당 구입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쿠팡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예, 네이버 입장에서는 앞서 증권사들 분석처럼 신성장 부문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 같은데 네이버 그럼 어떤 전략일까요? 네, 물류와 멤버십 또 라이브 이렇게 또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. 먼저 물류입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빠른 배송이었는데요. 그렇죠. 네이버도 이 물류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는 CJ 대한통운 또 물류 스타트업들과 협업해서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. 육아와 생필품 등 일부 카테고리 중심으로 오전 10시까지 주문하면 그날 배송해주는 당일 배송을 시작했고요. 이 하반기에는 새벽 배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사실 쿠팡의 경우 물류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 적자의 원인이 됐었는데요. 네이버는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 수요 예측과 또 CJ 대한통운의 무인 로봇 도입 등 스마트 물류 실험을 확대하면서 물류 인프라나 인건비, 마케팅 등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. 투자 규모를 최소화시키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. 이런 계획이고 두 번째가 멤버십입니다. 네,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적립 혜택과 디지털 콘텐츠, 또 온 오프라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. 출시 2년 만에 누적 이용자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쿠팡보다 현재 숫자는 적지만 보시면 성장률은 좀 더 빠른데요. 그렇네요. 역시 연내 가입자 1,000만을 앞두고 있어서 누가 먼저 달성할 것인지가 시장의 관심입니다. 네이버에 따르면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들의 거래액은 가입 전 대비 2배 수준을 유지해서 이 거래액 상승에 기여하고 있고요. 이는 전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의 4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최근엔 SBC그룹과 손을 잡는 것은 물론 티빙, 또 현대카드, 대한항공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이버 플랫폼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멤버십 서비스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이 라이브입니다. 라이브 커머스 말을 하는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네이버의 브랜드 스토어, 또 쇼핑 라이브, 선물하기 등 신규 커머스 카테고리 비중이 전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 중 19%까지 증가했습니다. 또 전년 대비 1분기 기준으로 78% 성장했는데요. 특히 쇼핑 라이브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브랜드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라이브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. 2020년 7월 말 시작했는데 현재 누적 시청이 13억 뷰가 넘었고요. 누적 거래액은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마트와 손잡고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는 등 이 타업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고 가상인간을 출연시키는 등 첨단 기술 활용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.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4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신사업이죠. 한정판 제품 재판매 플랫폼 크림과 뷰티 브랜드 어뮤즈의 경우 둘의 1분기 합산 거래액은 3,700억 원인데요. 크림은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% 성장했는데
지난 4월부터죠. 구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나섰습니다. 네, 올해 거래액은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네, 또 일본 쪽 사업도 주목해야 하는데요. 이 야후와 라인이 이미 확보한 이용자와 사업자를 활용해 이 커머스 분야 성과를 낸다는 목표입니다. 지난해 라인의 마이 스마트 스토어를 선보인 데 이어서 올해는 라인과 야후 재팬의 커머스 자산을 연계한 새로운 야후 쇼핑을 10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. 최소연 대표는 일본 커머스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한국의 3배, 침투율은 3분의 1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면서 이 장기적으로 국내를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네, 네이버의 신성장 전략들 좀 짚어봤는데 사실 실적 개선이 언제부터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언제로 네.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이 하반기에는 다소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하반기요? 네네, 맞습니다. 이 2분기는 저점이고 3분기에는 좀 개선될 것이다. 이런 의견인데 예. 이 SK증권이 이 동남아와 일본에서 스마트 스토어, 또 미국과 유럽에서 웹툰 등 글로벌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또 네이버페이 성장세가 유지되면은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. 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3분기에는 또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.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브랜드 스토어 수익화, 또 일본 스마트 스토어 연결 매출 인식 시점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17.6%로 예상하지만 2024년까지는 19%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.